자, 90쪽의 별자리 보면 지금 별자리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한번 1번부터 읽어봅시다. 자, 별자리 시작. 큰 곰자리요. 네, 물론 큰 곰자리도 있지만 별들을 몇 개씩 연결해서 아까 신화 속 인물이나 동물, 물건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읽었었죠? 네. 지금 여기 보면 현재는 국제적인 표준 별자리 몇 개 이용하고 있대? 88개. 88개의 별자리가 있고 이것만 외우면 우리는 별자리 다 외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보이는 방향은 같지만 실제로 별의 거리는 각각 다르다. 그렇죠.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칠판 위에 지금 여기 끝을 우리가 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삼각형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려놓고 봤을 때는 입체적으로 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 뒤쪽에서 거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북쪽 하늘 별자리 시작. 우리나라의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 부근에 있는 별자리들을 계절에 관계없이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어디쯤에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북반구에 여기서 있죠? 네. 북극성은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자전축에 요 꼭대기 방향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요렇게 계속 돌아도 이 위에서 네. 이렇게 돌아도 항상 뭐가 보여요? 북극성은 보인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머리 위를 딱 보면 북극성이 되게 좁은 반경 안에서 이렇게 원회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북극성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지역이 있어. 어딜까? 북극이요. 그렇죠. 북극에서 자기 머리 위를 보면 항상 머리 꼭대기 방향에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아셨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별자리 관계없이 북극성 부근에 있는 것은 계절 관계없이 항상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북쪽 하늘 별자리 외워볼까? 첫 번째 큰 곰자리. 큰 곰자리 어떻게 생겼어? 북두칠성을 포함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작은 곰자리 북극성을 포함해요. 저기 가운데 그림 있죠? 자, 그 다음에 카시오페이아라고 돼 있죠? 네. 자, 우리 롤에서 카시오페아. W 모양. 네. 그래서 W 쓰면 세죠, 카시가. 그래서 W자 모양. 자, 그 다음에 세페우스 자리. 우각형 모양. 그래서 자, 위치 외워둡시다. 북쪽 하늘에서 어느 쪽에 저기 큰 곰자리 있어요? 이쪽에 좌측 하단에. 그 다음에 센터에 뭐 있습니까? 작은 곰자리 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뭐 있어요? 세페우스.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W자 모양으로 카시오페이아. 카시오페이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절별 별자리 한번 봅시다. 자, 계절별 별자리 읽어볼까? 계절마다 밤 9시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자,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정의를 묻는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언제? 시간상으로 언제? 계절에 상관없이 9시요. 낮, 밤. 밤 9시요. 밤 9시에 어디에서? 남쪽 하늘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 계절과 상관없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절별 별자리. 계절별 별자리라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럼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 알고 있지? 네. 뭐죠? 지구의 공전.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이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별자리는 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보이기 때문에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거 네. 혹은 태양 쪽에 있는 것도 보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하늘의 방면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겠죠? 네. 자, 계절별 별자리 한번 모습 한번 봅시다. 자, 봄 뭐뭐 있습니까? 복동자리요. 또 소녀자리요. 자, 사자자리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봐두십시오. 자, 어디에 뭐가 위치해 있는지 위치 대충 봐둬야 돼. 알겠지? 네. 자, 여름 백조자리요. 백조자리 어디 있어요? 저기 왼쪽 상단에 있죠? 그 다음에 검은고자리. 검은고자리, 그 다음 독수리자리. 독수리자리, 그 다음 허큘리스요. 허큘리스, 헤라클레스 말하는 거죠? 허큘리스 자리. 자, 지금 봄이랑 여름 봤는데 봄철 대삼각형이 있죠? 자, 봄철 대삼각형은 어디를 잇고 있어요, 지금? 자, 봄철 대삼각형은 어디를 잇고 있어? 아크투루스요. 여기 있죠? 센터쯤에. 그 다음에 데네볼레. 그쵸,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자꼬리.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피카에. 스피카. 이렇게 해서 처녀자리가 어떤 삼각형을 이룬다?
대삼각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봄철에 있는 대삼각형이다. 봄철 대삼각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름엔 뭐가 있어요? 여름에도 여름철 대삼각형이 있죠. 네. 여름철 대삼각형은 대내부 어디 있어요? 백조자리니까 좌측 상단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직녀성 네. 센터에 있는 거 보입니까? 굉장히 밝게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견우성 독수리 자리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뭘 이룬다? 대삼각형을 이룬다. 보입니까? 네. 오케이, 요거 봐두고요. 자, 계절별 별자리에서 가을 한번 봅시다. 대표 별자리 뭐 있어요? 페가수스 자리요. 페가수스 자리, 또 안드로메다 자리요. 안드로메다 자리, 또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그 다음에 양자리. 양자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서 가을철 사각형 보입니까? 네. 그랬을 때 가을철 사각형 한번 읽어볼까? 페가수스 자리를 이루는 4개의 별 주변에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형 안에서 보면 페가수스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드로메다 자리든 양자리든 물고기 자리든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이 사각형 모양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겨울철은 되게 복잡하지? 네. 되게 많네. 자, 겨울철 보니까 겨울철 대삼각형이라고 돼 있네. 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프로키온 어딨어요? 작은 계절이요. 작은 계절이 왼쪽 중단에 있죠? 그 다음에 베텔게우스요. 베텔게우스 어딨어요? 오리온 자리요. 이거 완전 센터에 있죠? 네. 자, 그 다음 시리우스요. 시리우스 어디 있습니까? 큰 계절. 큰 계절이 그러니까 아래쪽 하단 쪽 중 센터에 있죠. 그 다음에 의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으면 뭐가 된다? 대삼각형. 겨울철 대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뭐뭐뭐를 이어서 대삼각형 되는지 아니면 사각형 되는지 그거 잘 봐두세요. 그러면 그걸 잇는 애들이 그 계절의 중심이 되는 별자리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은 꼭 외워둡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런다? 공전이에요. 공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는 어떻게 정의한다? 밤 9시에 어디 하늘? 남쪽 하늘에서 계절마다 보이는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91페이지에 문제 한번 맞춰볼 건데 처음에 OX부터 시작하죠. 자, 한번 불러봅시다. XX 오버요. 그렇지, XX5죠. 자, 1번 왜 X예요? 88이에요. 88이고 2번 왜 X입니까? 달라요. 거리는 아까 다르다고 입체적으로 보여줬었죠? 자, 2번 한번 봅시다. A는? 큰 곰이. 그렇지, B는? 작은 곰이요. C는? 세페였어요. D는? 카시오요. 카시오페이아죠? 네. 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죠? 네. 자, 다행인 것은 이 뒤에는 별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지. 자, 3번 첫 번째 거 다 뭡니까? 비읍이은 기억이요. 그렇지, 기억 비읍 비응이죠. 두 번째 거는? 디귿치읓 치읓이요. 그렇죠, 디귿시옷 치읓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미음 지읒 리을이요. 미음 지읒 리을 맞고요. 네 번째 거는? 니은 티읕이요. 니은, 그 다음 디귿이요. 키읔은? 네. 그죠? 키읔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3번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4번 한번 볼까? 자, 4번에서는 가는 뭐예요? 기억이요. 왜 그렇지? 네. 왜 그렇죠? 여름 별자리니까. 자, 뭐가 보여서 그렇지? 견우성. 그렇지. 그래서 대삼각형 보이죠? 네. 자, 나는 가을이요. 왜 그렇지? 사각형. 그렇지. 사각형은 무조건 가을이죠. 다는요? 봄이요. 왜? 스피카요. 그렇죠. 라는요? 겨울이요. 왜? 시리우스요. 그렇죠. 자,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2쪽입니다. 자, 92쪽에 보면 단원 제목이 바뀌어서 뭐라고 돼 있죠? 별의 위치라고 돼 있죠? 즉, 우리가 뭘 배우기 위한, 거리를 배우기 위한 지금 위치를 먼저 배우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별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천구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천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관측자를 중심으로 크기가 무한한 가상의 구형의 한으로 전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돼요. 자,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지구에 이게 지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별은 여기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여기, 어떤 애는 멀리, 어떤 애는 가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입체감이 안 느껴진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뚜껑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여기 별이 박혀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뚜껑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천 공구자 해가지고 천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지평 좌표계는 뭐예요? 관측자의 위치가 중심이 되는 좌표계로 별의 위치를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방위각은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뭐 북점, 동점, 남점, 서점을 일단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높이에 떠 있는지, 그걸 뭐라고 해요? 고도라고 하죠. 고도. 그래서 방위각 몇 도에 고도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체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방위각은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 북점을 나타내는 북점은 기준으로 지평선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별이 있는 방향까지 잰다. 그럼 북점은 기본적으로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북쪽이요. 그렇죠. 북쪽이니까 북극성 쪽을 얘기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북극성 쪽을 북쪽으로 보고 그걸 북점으로 두면 거기서 북동남서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이 있는 위치까지 북쪽부터 시작해서 지평선을 따라서 시계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몇 도를 돌았는지 그게 중요하고 몇 도를 돈 다음에 이제 높이는 얼만큼인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각은 0도부터 몇 도 사이고 360이요. 그 다음에 고도는 몇 도부터 몇 도 사이고 90도.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인데요. 연주시차라는 말이 나오네. 연주시차. 자, 한번 시차라고 하는 걸 읽어봅시다.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그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르는 각이요. 그렇죠.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물건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맞죠? 네. 자, 친구가 보는 저 외투랑 선생님 보는 저 외투랑 분명히 같은 위치에 있는데 보이는 방향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시각의 차이라고 해서 시차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이루는 각이에요. 각. 알겠죠? 네. 시차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르는 각. 몇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도인지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네. 됐습니까? 네. 이걸 시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별에 적용을 해보자고. 연주 시차 뭘까?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할 때 나타나는 각의 2분의 1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지구가 여기를 돌고 있어. 맞습니까? 네. 자, 지구가 돌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별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별.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별이 어디서 보여요? 이쪽에서 보이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지구가 여기를 돌고 있을 때는 별이 어디서 보여? 이쪽에서 보이겠지? 네. 근데 물어볼게. 왜 하필이면 6개월 차이야? 왜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하죠?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 6개월이면 공전 주기에 얼마예요? 아니요. 반이죠.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서 관찰이 됐다고 했을 때 반대쪽 끝에서 관찰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관찰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관찰했어. 그럼 연주시차가 원래 실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어때요? 작아지죠. 근데 여기 끝에서 재고 6개월 후에 이쪽 끝에서 재버리면 얘랑 움직일 수 있는, 얘가 별을 관측했을 때 점점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고 다시 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고 했을 때 이 움직이는 범위가 가장 어때요? 안 해요. 6개월 차이일 때 가장 많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건 일단 요게 시차죠. 맞습니까? 네. 요게 시차인데 요거에 얼마? 아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주 시차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래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주 시차의 단위는 초예요.
초죠. 초가 몇 초 할 때 그 초 말고 각도를 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는. 아셨죠? 왜 그러면 이 초라는 단위를 쓸까? 왜냐면 연주시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떠니까 작거든요. 연주시차가 큰 별들은 많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관계. 우리가 궁금했던 게 이거잖아. 연주시차가 얼마가 나면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 그 얘기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크게 나타난다. 당연하겠지. 자, 별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쪽에서 보였다가 이쪽에서 보였다가 하니까 연주시차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크죠? 네. 이만큼이 크잖아요. 네. 근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어때요, 폭이? 작으니까 연주시차도 어때요? 작겠죠? 그래서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별은 어떻다? 멀리 있어요. 멀리 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연주시차랑 반비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연주시차 측정의 한계를 한번 읽어볼까?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아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연주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구할 때 이용해요. 그렇죠. 멀리 가면 갈수록 연주시차가 거의 티가 나, 안 나? 아니에요.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그 자리에 있다고.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93쪽에 문제 5번부터 한번 볼 건데 푼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5번에 보면은 뭐가 방위각이고 고도인지 고르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리을 디귿이요. 리을이 방위각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높이 있는지 고도가 디귿이죠? 자, 6번 OX 퀴즈네.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 뭐예요? 첫 번째 거 O. X요. X죠. 왜? 시차는 물체가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나타나요? 작게 나타나요? 작게요. 작게 나타나요? 가까이 있을수록? 자,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가까이 있을수록 시차는 크게 나타나죠. 네. 멀리 있을수록 시차는 어떻게 나타나요? 작게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시차가 작으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시차가 작으면 멀리 있는 거지. 네. 시차가 크면 가까이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요거 꼭 생각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X요. 그렇지. 왜? 왜 그렇죠? (2분의 1이요) 2분의 1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5고 4번도 5고 5번도 5죠? 자, 6번은 X요. 왜 그렇지? 1이에요. 1파섹이라고 하는 것이 연주시차가 1인 것을 우리가 지금 1파섹이라고 했었죠. PC 아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1초인 거, 연주시차가 1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1파섹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PC, 파섹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볼까? 7번 뭐라고 했어요? 0.4예요. 0.4초고요. 그 다음에 2번 0.2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5요. 그렇죠. 4번 0.1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네, 역수관계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분의 1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1번이요. 그렇지. 왜 1번이죠? 커요. 연주시차가 가장 크니까 거리는 제일 가깝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100쪽의 별의 성질 공부할 겁니다. 별의 성질은 첫 번째 밝기부터 얘기가 돼요. 얘가 얼마나 밝으냐. 이 밝기부터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별의 밝기와 등급이라고 돼 있죠. 별의 밝기는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까? 별의 밝기의 구분이요? 네.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는 눈에 보이는 별들 중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성,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성으로 정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밝은 건 우리가 1등성이라고 하고요. 가장 안 보이는 거 6등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6단계를 나눴다는 거지. 자, 근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별은 밝을수록 등급이 뭐라고 돼 있어요? 1등급이요. 그러니까 별이 밝을수록 등급이 작아요. 작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이런 것들은 다 1등급보다 밝은 애들이죠. 네. 등급이 크면 별이 작아요. 어둡다는 거죠. 네. 자, 등급이 크면 별이 어둡다는 거. 그래서 등급은 철저하게 어디에 관련된 거야? 등급이라는 건 별의 밝기와 관련된 거라고요.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별은 밝고 등급이 높을수록 별은 어둡다. 맞죠? 자, 그럼 등급과 등급 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나타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각 등급 사이의 밝기인 별의 등급은 소수점이요. 소수점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1.9등급은 몇 등급과 몇 등급 사이야? 네? 마이너스 1.9등급. 마이너스 1등급이랑 마이너스 2요. 그러면 마이너스 1등급이 밝아요? 마이너스 1.9등급이 밝아요? 1.5등급. 그렇죠. 자, 별의 등급 차에 따른 밝기 차가 있는데 이건 꼭 외워야 된다. 한 등급 차이 날 때마다 몇 배씩 차이 난대요? 2.5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1등급과 2등급이 몇 배 차이 나고? 2.5요. 2.5배 차이 나죠.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이 몇 배 차이 나요? 2.5요. 그럼 1등급과 3등급은 몇 배 차이 날까? 몇 배 차이 나요? 6.3배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2.5 곱하기 2.5가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등급차가 3개가 난다. 그럼 2.5에 몇 승? 16배요. 3승이니까 16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밝기와 거리인데, 자, 별 자체가 이 밝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몇 등급 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등급별로 2.5배가 차이 난다고 배웠었죠? 네. 그런데 별의 밝기와 거리도 밝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양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요. 자, 그래서 별 자체가 얼마나 밝은지,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요 두 가지죠? 네. 자, 그러면 거리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거리가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밝아요?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는 애가 밝게 관측되겠죠? 네.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으면 당연히 거리가 가까운 게 더 밝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별의 밝기와 거리 관계가 있는데 별까지의 거리가 몇 배 몇 배로 멀어지면 2배, 3배요. 그러면 면적은 2배, 3배.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가 되므로 네. 그 단위 면적에서 받는 빛의 양은 원래의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별을 볼 때 있잖아. 별이 여기 있다고 해봐.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다 요만한 판을 뒀어요. 자, 요만한 판이 지금 받는 별의 세기가 있겠죠? 밝기 정도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요만큼의 거리에다가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요거에 2배 되는 거리에다가 놨어요. 그랬을 때 요만한 판이, 똑같은 판이 얼마만큼의 빛을 받는지 우리가 아마 알아보자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만큼의 거리가 있을 때 얘가 받는 빛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리가 2배가 되면 닮음에서 배웠죠? 자, 거리가 1대2가 되면 이것도 길이가 1대2가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로도 1대2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총 여기 몇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이가? 4장. 4장이죠? 그러면 아까 종이 한 장이 받는 건 얘가 여기에는 100%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긴 종이 한 장에 몇 퍼센트 들어오는 거예요? 25요. 25%, 4분의 1만 들어오는 거죠? 3배 떨어지면 9분의 1 들어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밝기라고 해도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빛이 더 적게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해 두라고요. 네. 아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의 밝기는 뭐에 반비례한다? 여기 보니까 밝기는 뭐에 반비례한다? 별의 거리의 제곱.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01쪽에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볼 건데요. 처음 OX 퀴즈로 시작하네요. 그죠? 네. 자, 일단은 맞고 틀린 거 지금 봐야겠는데,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건? 틀려요. 왜 그렇죠? 밝아요. 뭐가 뭐보다? 1이요. 1등성. 숫자가 낮을수록 밝다고 했죠? 네. 3번은? 맞아요. 그렇죠. 4번? 맞아요. 그렇죠. 5번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소점 이용한다고 했죠? 자, 6번은요? 맞아요. 7번은요? 맞아요. 7번 맞습니까? 네. 자, 2등급과 5등급은 아, 지금 서로 그 간격이 몇 개가 생깁니까? 2에서 3까지 하나, 3에서 4까지 하나, 4에서 5까지 하나. 그러면 3등급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럼 2.5의 3승은 얼마가 나와요? 16. 16. 그래서 16배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8번은요? 맞아요. 맞습니다. 2.5의 5승으로 해서 100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100배 차이 난다. 자, 이번에 첫 번째 거. A요. 그렇지. 두 번째 거는요? 5요. D요. D죠, D. 자, 그래서 등급이 작을수록 어때요? 밝기가? 밝아요. 등급이 클수록?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A, D라고 각각 고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00이요. 왜 100배 차이 나죠? 5칸이요. 5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잘하네요. 자, 3번에? 3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같은 이유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A는 4분의 1이요. B는 9분의 1이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이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거리가 3배가 되면 이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빛의 양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다 맞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페이지는 102쪽으로 바뀌어서 지금 별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실제, 요렇게 요 말로 대표되는 등급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겉보기 등급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거야. 잘 보세요. 지금 내 입장에서 저쪽 집에 있는 저 불빛이 밝을까요? 아니면 이 불빛이 밝을까요? 뭐리죠? 나랑 가까운 이 불빛이 밝겠지. 그쵸? 설령 저쪽 집이 더 밝게 비춘다고 해도 이 빛을 이기기는 어려울 거야. 그럼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빛이 더 밝아 보여요? 이 빛이 밝아 보인다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는 형광등 하나짜리 조명이고 저쪽 집은 형광등을 5개짜리 낀 조명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저 조명을 이거랑 같은 거리에 갖고 왔을 때 어떤 게 더 밝아요? 여기요. 그렇지. 그게 절대 등급의 개념이야.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자, 겉보기 등급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CC 등급. 실시가 뭐예요? 실제 보이는, 보일 시자를 써서 실제 보이는 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돼 있죠? 별을 맨눈으로 봤을 때 별의 등급이요. 밝기 등급이죠? 네. 자, 절대 등급은 반면 어떻게 돼 있어? 별이 10pc 10파색. 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 등급. 그렇죠. 별의 지금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을 위치를 옮겨요. 어떤 거리로? 10파색으로 옮긴다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특징, 겉보기 등급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별까지의 실제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지구에서 보이는 대로 정한 등급이죠? 네.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밝게 보여요. 밝게 보이겠지. 절대 등급은 반면 별의 어떤 걸 알 수 있어? 실제 밝기. 실제 얼마나 밝은지, 그치? 절대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실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밝은 거일 테니까. 맞죠? 네. 자, 별까지의 거리를 그럼 판단을 해보자고. 잘 보세요. 겉보기 등급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절대 등급이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얘가 사실 전구 100개짜리 밝기인데 우리 눈에 봤을 때 전구 80개짜리로밖에 안 보여. 그럼 얘는 멀리 있는 애예요? 가까이 있는 애예요? 멀리 있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10파색의 거리가 있어요. 그쵸?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0파섹의 거리에 있을 때 밝기지. 그럼 여기 있을 때 전구가 100개 비치는 밝기가 있었어. 근데 그냥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 80개밖에 안 비춰. 그럼 이거보다 앞에 있다는 거야? 뒤에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뒤에. 그렇죠. 자, 이렇게 봐도 돼요. 겉보기 등급이 80이었어. 근데 절대 등급이 100개가 됐으면 무조건 밝아진 거죠. 80에서 100개 됐다는 건. 네. 맞죠? 네. 그럼 80에서 100개 되면 밝아졌다는 건데 지금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이 되면서 밝아졌다는 건 이 10파생 라인보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뒤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라인으로 땡겨오면서 더 밝아지는 거겠죠? 반면 겉보기 등급이 100이었어. 100개. 근데 절대 등급은 50개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반대요.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개수가 아니라 전구의 개수가 아니라 등급으로도 알 수 있다고. 등급. 오케이? 자,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야. 근데 절대 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10파섹보다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뒤에요. 앞에 있겠죠. 왜냐면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어떻다는 거야? 더 밝다는 거지. 그럼 겉보기가 더 밝다는 건 뒤로 가면 어두워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10파섹보다 더 앞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3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3등급이야.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거기요. 여기 10파섹짜리에 있다는 거죠. 네. 자, 겉보기가 5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3등급이야. 네. 그러면 앞이요. 뒤에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5등급이면 더 어두운 건데 얘를 10파섹짜리가 갖다 놓으면 밝아진다는 건 원래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었다는 거니까. 네. 이거 알아듣습니까? 네. 그래서 등급만 보고도 지금 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네, 이거 확실히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했고요. 자, 별의 색깔과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별의 색깔. 처음에 별의 색깔이 서로 다른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색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빨간색 불보다 어떤 불이 더 뜨겁다고 알고 있어? 파란불. 파란불이 더 뜨겁고 최종적으로 뜨거워지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알아 혹시? 하얀색. 하얀색이 제일 뜨거운 불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것보다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밑에 나오는데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 이게 색깔이 굉장히 신비하거든. 일단은 조금만 더 보자.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인데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을 띠고? 파란색이요. 파란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띈다고 돼 있죠? 네. 맞습니까? 네. 자, 별의 스펙트럼형인데 스펙트럼형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뒤에 형을 붙였다는 건 그 스펙트럼을 했을 때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걸 분광이라고 하는 건 빛을 나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랑 분광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데 어쨌든 별빛이 오는 것을 이렇게 프리즘 같은 걸로 통과시켜서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 우리가 그 모양이 보이는데요.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뭐뭐뭐뭐뭐뭐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대요. 오케이? 자, 별의 스펙트럼형과 표면 온도 지금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대? 스펙트럼형은 별의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돼 있어?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별빛이 와요. 그것을 분광기에 통과를 시켜. 네. 그랬을 때 보이는 그 스펙트럼의 모양, 즉 스펙트럼형을 관찰했을 때 이거 표면 온도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이 다 달라진다고. 그 오른쪽에 대충 나와 있는데 별빛의 스펙트럼 보면은 연속된 띠에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오른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쭉 그어져 있어요. 줄 그어진 패턴을 보고 이 별빛의 표면 온도를 유추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무슨 형으로 갈수록 O형. 표면 온도가 어때요?
뜨거워요. 높은 별이고 M형으로 갈수록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파청, 흰, 황, 노주, 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높고 온도가 붉은색이 제일 낮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각각 스펙트럼형 O, B, A, F, G, K, M 요거 꼭 외워두시고 각각의 색깔까지 외워둘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것까지 못 외우더라도 꼭 파란색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네. 아셨습니까? 네. 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문제 그대로 우리가 아까 4번까지 봤으니까 5번부터 보면 되죠. 네. 자, 5번에 1번 기억이요. 것이지. 2번 지읒이요. 그 다음에 지읒이요. 그렇죠. 기억이요. 그 다음에 것이죠. 네. 됐습니까? 네. 자, 6번에 1번 C요. C죠. 그 다음에 D요. D고 그 다음 A, C요. A, C 그 다음 D요. D 그 다음에 5번은요? C, D요. 5번은 왜 C, D죠? 제일 차가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은 32.6이요. 자, 32.6광년은 몇 파세 거리예요? 10이요. 10파세 거리죠. 잘했습니다. 자, 7번에 몇 번이고요? 2요. 아, 7번 틀렸네. 한번 봅시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 띈다고 했어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그 색깔 변화 어때요? 청백색, 흰색, 황백색,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이렇게 할수록 낮아진다고 했었죠. 네, 5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2번이요. 2번이죠. 자, 왜 2번입니까? O, B, A, F, G, K, M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O형의 민타카. 이게 가장 어떻습니까? 표면 온도가 높죠? 네. 자, 9번 봅시다. 1번의 기억. M이요. M, 니은. 그거요. 5요. 오, 그렇지. 잘했어. 2번에 마요. 맞아. 그렇죠? 네. 자, 아까 태양은 표면 온도가 이렇게 했을 때 왜 붉은색을 띈다고 했었지? 붉은색이니까. 근데 태양은 표면 온도가 몇 도예요? 5,000도요. 약 6000도 정도로 무슨 색을 띠죠? 노란색. 노란색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가마다라요. 3번 문제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나하고라요. 나하고 라. 나하고 라. 맞습니까? 라하고라요. 그쵸. 바꿔야죠. 네. 라하고 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110쪽에 은하와 우주 배울 겁니다. 자, 3단원인데 성단과 성운이란 말부터 시작을 하죠. 별성자를 씁니다. 자, 성단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별들이 모여있는 모양이 그다 구분해요. 그렇지. 성단, 별성자에 무리단자를 써가지고 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성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대? 구상성 성단. 구상성단과 무슨 성단이 있대요? 산계. 자, 산계성단이 있죠? 자, 구상성단의 구자는 무슨 구자일까? 자, 구상성단 할 때 구자는 무슨 구자일까요? 공이요. 그렇죠. 공구자겠죠? 그 다음에 산계성단 할 때 산계는 어떤 뜻이에요? 퍼져 있다는 뜻이죠? 네. 자, 그랬을 때 별의 수는 몇 개래?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요. 수만에서 수십만 개인데 산계성단은요? 수만 개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숫자는 비슷비슷하네. 네. 자, 그리고 나이 한번 볼까? 구상성단이 많아요? 산계성단이 많아요? 구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으면 힘을 합쳐서 모이려고 한다.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온도는 낮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낮아요? 구상. 자, 구상성단이 낮고 그럼 늙은 건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색은? 붉은색이요. 그 다음에 산계성단은? 파란색. 아까 어떤 게 온도가 높다고 했지? 붉은색이랑 파란색 중에? 파란색이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의 분포 위치를 보면 지금 은하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 구상성단이 있어? 센터 쪽에 있죠? 산계성단은요? 측면에.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운 할 때 운자 무슨 운자일까? 네? 운 할 때 운 무슨 운자일까? 성운 할 때?
운하은이요. 구름 운자, 구름, 뭉게구름 할 때 구름 운자를 쓰거든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 성간 물질이 주변에 별빛을 흡수하여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으로 주로 붉은색을 띠어요. 이거는 이제 발광성운을 얘기한 거고, 기본적으로 성운은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거. 보세요. 네. 별이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는데 별과 별 사이에 이 사이에 물질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보통 성운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게 방출 또는 발광성운이라고 하는 건데, 네. 자, 별빛을 흡수해서 네. 별빛을 흡수해서 네.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으로 네. 스스로 발광,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해서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네. 자, 반사성운은 뭡니까? 성간 물질이 주위에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으로 주로 파란색을 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밝게 보이는데 색깔이 무슨 색이래? 파란색이라고 돼 있죠? 네. 반사성운. 특별히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 성운에 대한 묻는 것을 나오는 그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설명과 그림을 연관시켜서 다 외워둡시다. 네. 암흑성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간 물질이 뒤쪽으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이는 성운으로 검은색을 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말머리가 딱 돼 있는데 이쪽이 빛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오고 있는데 여기만 까만색인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이 있네. 네. 자, 은하는 뭐래요? 별과 함께 성단, 성운,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층체요. 성단과 성운과 성간 물질, 그 다음에 별까지 해서 이제 따박따박해서 엄청나게 모여있는 거. 네. 자, 우리 은하는 뭐랍니까? 대개가 속해 있는 은하로 막대 나서는 은하요. 자, 막대 나선 은하가 뭡니까? 말 그대로 막대 모양의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막대 나선 은하인데, 자, 모양은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요. 네. 막대 모양의 중심부로 나선팔이 휘감고 있는 나선 모양이에요.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약간 도둑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약간 UFO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약간 막대사탕, 애들 먹는 막대사탕 이렇게처럼 생겼죠. 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크기는 200억, 아니, 크기요? 지름약 10만 광년. 10만 광년이면 뭐냐면 빛의 속도로 갔을 때 10만 년이 걸리는 걸 10만 광년이라고 해요. 네. 절대 우리가 갈 수 없겠죠. 태양계의 위치,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 오케이? 네. 자, 태양 별에 포함된 별의 수. 200억이요. 약 2천억 개라고 돼 있죠. 자, 은하수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니? 우리 은하의 일부의 분모수로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맑은 날 밤하늘에서 흠뿌연 띠 모양으로 보여요. 흰뿌연 띠 모양으로 보이는데 보통 뭐 강원도나 이런 데를 가보면 밤에 이렇게 별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하수라고 한다는 거지. 네. 자, 한번 관측 한번 읽어볼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모두 관측 가능해요. 자, 그리고 공수자리 방향에서 가장 폭이 넓고 밝게 보여요. 그렇지.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겨울에는 힘이에요. 군데군데 검게 보이는 부분은 뭐래? 성간 물질에 의해 빛이 가로막힌 것이요. 성간물질에 의해서 가로막힌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었을 텐데, 자, 1번부터 한번 채점해 볼 거거든요. 네. 자, 첫 번째 거. 고상이요. 그렇죠. 구상성단이죠. 두 번째 거. 산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산구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 되겠죠. 2번은 1. 산이요. 2번은 뭐요? 세 번째. 산이요. 네 번째. 뭐요? 자, 3번에 1번은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디귿이요. 그 다음에. 기억이요. 그 다음. 니은이요. 그렇죠. 10만 원. 그래요. 잘했어요. 자, 약 10만 광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비니요. 그렇죠. 비읍 아니 비읍이 아니라 자꾸 비, 나도 니은. 비읍이 비랑 니은, 그지? 이렇게 되죠. 잘했습니다. 5번은요? OXXX5요. 그렇죠. 자, 5번에 2는 왜 틀렸어요? 2번이요? 2천억 2천억 개요. 2천억 개죠. 3번은 왜 틀렸죠?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4번은요? 여름, 겨울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오케이? 네. 자, 북반구, 남반구에서 모두 관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112쪽 은하와 우주 계속 들어갈 건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외부. 외부 은하라고 돼 있죠. 우리 은하 배웠으니까 당연히 외부 거 배울 차례겠죠. 네. 자,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죠. 네.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은하, 대마젤란 은하요. 안드로메다 많이 했지. 네. 개념이 뭐 그쪽으로 나갔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네. 자, 외부 은하의 분류. 은하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해요. 은하의 모양이 여러 개가 있나 보네, 그쵸? 네. 거기 그림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은하? 타원 은하요. 타원 은하 뭐래요? 나선팔이 없고 구형에 가깝거나 타원 모양이요. 그렇죠. 팔이 없다는 게 특징이네. 네. 나선 은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네. 번째는 정상 나선 은하요.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요. 딱 봐도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네. 정상 나선 은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일하게 네. 막대 나선은 큰 막대에다가 이렇게 탈춤 추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 네. 자, 그랬을 때 막대 나선 은하 한번 읽어볼까? 은하 중심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이 끝에서 나선팔이 휘저 나온 모양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도 있네. 뭐래요? 비대칭적이거나 불규칙한 모양. 그래서 외부 은하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이네, 그지? 네. 자,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에 빅뱅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거 잘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1번 별의 움직임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네. 얘기해볼까? 1번 별이 가까워질 때는 별빛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흑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해요. 자, 별이 멀어질 때는요. 별빛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흑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빛은 파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과학자들은 빛을 라이트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네. 자,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전, 자기, 파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빛은 뭐가 있다? 파장이 있고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부른다? 이제 뭐 주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거는 파장이 짧은 거.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장이 중간 정도인 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 파장이 긴 거예요. 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빛을 관찰하고 있을 때 네. 지금 이 빛이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잘 분간이 안 돼.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보냐면요. 네. 스펙트로미터로 스펙트럼을 관찰해요. 네. 그럼 스펙트럼이 신기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네. 자, 그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네. 자, 빛이 만약에 가만히 멈춰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럼 여기서 분광기가 여기서 나오는 빛을 관찰합니다. 네. 그랬을 때 파장이 요렇게 된 빛, 그러니까 파장이 요 정도 되니까 예를 들면 뭐 300 나노미터짜리 뭐 파장이 관측이 됐다고 해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는 빛이 진행되는 속도는 똑같은데 얘를 내가 뒤로 쭉 당겼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좁아질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멀어져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길어지겠죠? 되게 당기니까. 네. 그럼 파장이 이거보다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파장이 그래서 길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반대로 이 별이, 이 빛이, 이 광원이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탁 밀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응축되니까 짧아지겠죠? 네. 그러면 파장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짧아진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빛이 뒤로 이동하면 파장이, 관측되는 파장이 어떻게 되고? 넓어져요. 길어지고. 네. 넓어지는 거 맞아. 근데 그게 길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빛이 가까이 오면 내가 관측하고 있는 파장이 점점 작아져. 짧아지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야. 자, 이거 스펙트로미터인데, 이 스펙트럼인데, 네. 자, 스펙트럼 보면, 보세요. 처음에 관측된 위치가 있어. 이게 뭐냐면요. 스펙트럼에는 밑에 보통 숫자가 써 있는데, 이쪽이 예를 들면 50 나노미터 이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 한 8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관찰될수록 파장이 어떻고?
커져요. 길고 네. 왼쪽에서 관측될수록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좁아져요. 짧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둔 빛은 여기서 발견됐어. 네. 그런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요게 여기에서 관측이 되기 시작해. 이렇게 분명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는 건 얘가 오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오고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분명히 관측하고 있었어. 맨눈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 왜냐면 맨눈으로 보면 별 반짝반짝 하는 것 같지. 이게 우리가 손전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몇 파색 이상의 거리에 있는 애를 보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펙트로미터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있었는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는 건 저 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요 영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청색편이 얘를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간단히 말할게. 빨간색일수록 파장이 길어요. 파란색일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가 약해요.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강하겠죠. 생각해봐. 우리가 뺨을 때린다고 했을 때 철썩 이렇게 때리는 게 세? 아니면 착착착착 이렇게 때리는 게 세? 철석이요. 네, 알지?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게 세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센 거야. 에너지가 센 게 온도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에너지가 그 표면 온도가 높은 빛은 파란색 쪽에 가깝다고 했지. 네. 표면 온도가 낮은 거는 빨간색 쪽에 가깝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파란색 쪽에 치우친다는 건 지금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 즉 파장이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진다는 거.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 아니. 가까워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동시에 이어놔야 돼.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저거 할게. 그래서 가까이 오는 애는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가까워지고요.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세진다는 거니까 청색편이라고 하고요. 멀어진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에너지적으로 약해진다는 거니까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치우친다는 거. 한쪽 편으로 이동한다는 거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우주 팽창이랑 무슨 증거가 있냐? 1번 읽어봅시다.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우주 팽창. 노노노노노.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적색편이가 나타나요. 그렇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바깥을 향해서 스펙트럼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은하들에서 거의 다 적색편이가 일어납니다. 그건 지금 그 은하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나요. 자, 이거 이상하지? 자, 여기 있는 은하가 있고 여기 있는 은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은하가 적색편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건 얘가 이동하는 속도랑 얘가 이동하는 속도 어떤 게 더 빠르다는 거야?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그렇게 써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주 팽창이라는 주제로 그럼 접근을 해보자. 1번.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우주와 팽창은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팽창하는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어요. 그렇죠. 팽창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는 거. 요거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빅뱅 이론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가 처음 매우 두껍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시작되어 폭발한 후 계속 팽창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이론이요. 그렇죠.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처음에 큰 폭발이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게 빅뱅 이론의 기본이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단원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